50년이 넘은 북평선 철도가 동해 시내를 관통하고 있어 지역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며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악산 훼손우려로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결정한 지 한 달이 다 됐지만 양양 주민들의 분노와 실망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점제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고교 학점제가 오는 2022년부터 도입됩니다. 교실과 교사 수 확보 등 준비할 게 많아 학교 현장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차로로만 달려야 하는데 위험성이 크고 경찰 단속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 시내를 가로지르는 철도가 있는데요. 이게 지역 개발의 걸림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차가 다니는 횟수가 적으니 철도를 폐쇄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유인우 기자가 오늘 첫 소식 보도합니다. 1967년에 개통해 50년이 넘은 북평선 철도입니다. 동해역과 삼하역을 연결하는 철도로 구간 거리가 6.4km로 아주 짧습니다. 여객 수송은 오래전에 중단되고 지금은 쌍용양회가 시멘트 반제품과 유연탄을 내륙으로 수송하는 전용 노선입니다. 열차가 다니는 건 하루에 한 번에서 세 번 정도. 지난해 연간 수송량은 86만 톤입니다. 철도가 시내를 관통해 지역 개발을 저해하니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삼동 아파트 단지와 학군이 있는 그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지만은 이 노론자 땅을 활용 못하고 또 철로로 인해서 양분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 이전이 되든가. 철도를 없애면 내륙으로 보내는 화물은 당장은 트럭을 이용해야 합니다. 대형 트럭이 빈번하게 다니면 도로 혼잡과 교통사고 위험 등의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안에 이망철도를 건설해 화물을 수송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해시는 동해안까지 인입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을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해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요청했습니다. 제4차 항만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10년간 추진할 항만 관련 사업의 밑그림으로 현재 수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양양 군민들이 환경부가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무산시켰다며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대응 수위를 계속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배현환 기자입니다. 양양 군민들이 읍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상류 행렬이 앞장서고 군민들은 뒤를 따르며 구호를 외칩니다. 눈치만 모르는 원주지방 환경청장 즉시 사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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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 군민들은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부동의한 환경부를 규탄하며 시가 행진을 벌였습니다. 군민들은 남대천 둔치에 모여 화형식까지 할 정도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케이블카 지주주 6개 되는 거는 허가 안 해주고 어떤 국민들이 이걸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 주민들은 지금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상대로 끝까지 투쟁하기로. 양양군도 상경 집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재심의 행정심판 또 행정소송을 통한 여러 가지 재심의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적법 절차에 따라서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환경부가 송전탑과 오색 케이블카를 이중잣대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설악산이란 명산의 환경훼손 우려로 환경영향평가가 부동의로 결론난 지 한 달이 다 됐지만 오색 케이블카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양양 지역의 실망은 식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내년부터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고교 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대학생처럼 본인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게 되는데 고교 학점제 도입 준비가 한창인 학교 현장을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된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역사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신라시대 주사위를 만드는 수학 심화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이나 이공계 진학을 목표로 한 학생들이 이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수원, 수투 이외에도 기하를 더 배우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공계 쪽으로 탐구를 할 수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인 특성화 고등학교. 지금은 조리과 학생들만 이 조리 실습 과목을 들을 수 있는데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다른 과 학생들도 조리 실습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내년 마이스토고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부분 도입되고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는 전체 고등학교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현재 단위제인 교육과정이 학점제로 바뀌면 50분 수업 17회가 1단위로 적용되는 방식에서 16회가 1학점이 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평가 방식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특목고와 인문계고, 특성화고 구분 없이 모든 과목을 개설할 수 있지만 그만큼 교실과 교사 수를 확보해야 해 학교 현장에서는 고민이 깊습니다. 강사분을 갖다가 섭외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교사 또는 교수진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학교가 많은 강원 지역은 학생들이 교과 교사가 있는 학교로 이동하는 거점 학교와 온라인 수업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맞는 고교학점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례 연구도 하고 있고요. 소규모 학교가 어떻게 고교학점제가 정착을 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핵심을 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목 간 경계가 허물어진 융합 과목은 물론 심화 과목이 늘어나면서 교육 과정이 다양해지고 대입이나 취업에서의 진로 선택 시기도 앞당겨지는 만큼 학교 현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즉 개인용 이동 장비가 인기를 끌면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준수 사항을 잘 모르는 이용자가 많은 데다가 기존 법안도 개정되지 않고 있어서 이용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곳곳에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전기 충전 방식이어서 비용 부담도 없는 데다 부피도 작아 실내에 보관하기도 쉬워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이용이 느는 만큼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도내에서만 20건의 전동 킥보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은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데다 안전장비 착용도 필수입니다. 현행법상 대부분 퍼스널 모빌리티는 배기량 50cc 미만 혹은 0.59kW 미만이어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인도가 아닌 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차도를 이용하면 킥보드 이용자가 위험하고 인도로 올라가면 불법인데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거 보면 좀 위험하다라는 말도 많고 보호 장비도 잘 안 하니까 법적으로 뭐가 그게 맞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정부 차원이나 뭐 학교 차원에서 알려주면 지자체 차원에서든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동기는 출력별로 필요한 면허가 다릅니다. 하지만 외부에 출력 표시가 없는 기계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은 필요한 면허를 소지한 건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안전장비 미착용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헬멧은 단속하고 오줌은 안 단속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잖아요. 출력이 작은 전동 킥보드에 한해 면허 없이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도록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는커녕 인도 없는 도로도 적지 않아 현실적인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고성 앞바다에 설치된 인공어초의 40% 이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양수 국회의원에 따르면 고성군에 설치된 인공어초 5,094개 가운데 40.6%인 2,395개가 파손되거나 매몰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성면 천진리 140개, 주광면 무남 1리 100개 등 373개는 1m 이상 묻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인공어초 46개를 대상으로 한 잠수조사 결과 23곳에서 폐기물 1,098kg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사후 관리가 부실한 인공어초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시적인 철도 파업으로 강원도를 운행하는 여객열차의 경우 평균 30% 감축 운행이 예상돼 이용객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철도 파업 첫날인 내일 KTX 강릉선은 왕복 48회에서 34회로 감축 운행되며 중앙선과 태백선, 영동선의 경우도 평상시에 비해 30% 정도 운행 횟수가 줄 전망입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내일부터 도내 철도 운행률은 70-80%로 예상된다며 상황에 따라 버스 증차 운행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이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지역에 연탄 쿠폰을 앞당겨 지원합니다. 공단은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수해를 입은 도내 태풍 피해 지역 주민들이 난방을 할 수 있도록 쿠폰 지원 절차를 한 달가량 앞당길 예정입니다. 특히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천여 가구에 이달 안으로 40만 원 상당의 연탄 쿠폰을 배부하며 배달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